이렇게 더운 날 위험한 시설이 또 있습니다. 열기가 잘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인 이런 비닐하우스인데요. 폭염 시기엔 내부 온도가 50도에 육박하고 습도도 치솟는 만큼 온열 질환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습니다. 찾아가는 K 김대영 뉴스캐스터가 취재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짧았던 장마 종료와 함께 시작된 폭염. 최고 40도까지 치솟는 불볕더위에 온열 질환자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이 된 폭염은 취약한 고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온열 질환 사망자가 3분의 1에서 절반까지 발생하는 곳, 바로 농촌입니다. 날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업은 기후 민감 직업군으로도 꼽힙니다. 고령자가 많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 탓에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더 치명적인데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름철 온도가 치솟는 비닐하우스는 위험지대로 분류됩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영암. 비닐하우스 안에서 멜론을 재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00m에 가까운 하우스 내부를 쉴 새 없이 오가며 과일이 햇볕을 골고루 받고 있는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얼굴에는 땀이 가득합니다. 물은 진짜 맛있네요. 지금 비닐하우스에 들어와서 5분 정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온몸이 지금 땀으로 가득하고요. 조금 전에 온열 질환자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재난 문자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서늘한 시간에 작업을 해보려 애쓰지만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한낮 작업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벽 지금 5시부터 시작을 하고 오전 10시 전에 끝내고 오후에 늦게 시작을 해서 늦게 끝나고 다 있는데 그래도 작업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곳의 온도는 3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는 어떨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44도, 습도는 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일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선 80대 여성이 온열 질환 증세로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비닐하우스에서 일어난 온열 질환 238건 가운데 사망자는 10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비율로 따져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비닐하우스 온열 질환은 사망까지 이르는 비율이 2.8%로 전체 평균의 3배 이르고 장소별로 따져봤을 때 가장 높았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아 환경이 열악하고 혼자서 작업할 경우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닐하우스가 복사일 태양빛은 투과되지만 그 데워진 그 공기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데워져서 밖의 온도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 그래서 더욱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비닐하우스에서 견디기 힘든 건 사람만이 아닙니다. 멜론의 적정 생육 온도는 30도. 내부 환경이 이 정도 되어야 꿀벌이 수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열매가 잘 맺힙니다. 하지만 내부 온도가 최고 50도에 육박한 탓에 꿀벌이 제 역할을 못했고 이 때문에 일부는 줄기를 뽑아야 했습니다. 수분도 훨씬 더 빨리 증발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물 공급 주기를 2시간에서 30분으로 4배 높였습니다. 그나마 겨울에 보온을 위해 설치한 덮개가 조금은 더위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작업 시간을 조절을 하거나 차광막을 쳐서 좀이라도 온도를 낮추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실제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폭염을 농민들에게 이겨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샤인머스켓을 키우는 또 다른 비닐하우스. 공기 순환을 위한 팬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도 수온주는 3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햇빛을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워낙 땀을 많이 흘리는 탓에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수출을 앞두고 있어서 폭염 속에서도 밤낮 없이 홀로 작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땀을 좀 많이 흘릴 수 있어요. 하늘이 시커매진다 할까요?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런 적 있어요. 어려운 시기 이 샤인머스켓 농장이 도움이 된 건 지난 6월 받은 에어냉각 조끼.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올해부터 시범 사업으로 보급한 장비입니다. 에어컨 프레셔를 조끼에 연결해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냉기만 조끼 안으로 보내는 원리인데 체감 온도와 습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 시원해요. 말 그대로 냉각조끼라 제가 입어보니까 한 10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더울 때 이거 안 입으면 일 못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입어가지고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농가에만 보급됐고 소음이 크고 착용이 번거로워 안 쓴다는 농민들도 있는 상황. 상당수 작물의 출하 시기가 여름이라 폭염 속 비닐하우스 작업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멜론 하우스와 고추 농가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저희도 하우스 쪽에는 차광 스크린이랄지 유동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포구 시스템도 어느 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선 낮 시간 작업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하라는 게 폭염 시기 농업인들에게 권고되는 행동 요령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요. 제때 수확을 하지 않으면 매출을 제대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손을 못 놓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 마련, 이런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겁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